안녕하세요. 조포유채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학교 알림이 중학교에 성적 자료를 읽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실 때 예전에 말씀드렸던 학교 알림이 자료들을 꼭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걸 보시고 오셨다고 전제하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니까 혹시 보시면서 이해 안 되시는 게 있으면 꼭 그 영상부터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학교 알림이 중학교의 성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학업 성취도입니다. 화면 멈추고 한번 두 개를 비교해서 보세요. 자, 여기서 살펴볼 게 국수 0의 평균 A등급과 D 2등급이거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D등급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D등급, 2등급은 사실은 그 학업에 있어서 손을 놓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등급이에요. 그래서 이 등급이 많으면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럼 이 두 학교를 보니까 편의상 A, B라고 할게요. A, B. A 학교는 7, 6.2, B 학교는 15.8, 19, 그리고 A 학교는 수학이 5.4, 8.3, B 학교는 수학이 10.8, 22.2, A 학교는 영어가 7.54, B 학교는 9, 19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누가 봐도 D등급이 적은 게 좋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지금 B 학교는 D 2등급이 15.8, 19니까 와, 이게 34.8이에요. 34.8이면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3분의 1의 학생이 D 플러스 2등급이에요. 엄청난 거죠. 뭐 수학도 30이 넘고 그래도 영어는 30은 안 되네요. 28이면 거의 30이죠. 그러니까 B학교는 그 수업을 차마 이거 말을 좀 그런데 대충 그려지시죠. 3분의 1의 학생들이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A학교는 있긴 있지만 B학교만큼은 아니죠. 뭐 A학교는 D2가 13.2, 뭐 13.7, 그리고 여기는 11.5. 대체로 중학교가 영어를 좀 그래도 국어 수학보다는 쉽게 봅니다. 이게 초등학교 때 많이 해서 그렇고 중학교가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서 그래요. 11.5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 적은 수치는 아니에요. 예, 이것도 많은 겁니다, 사실. 아무튼 A학교와 B학교를 보면 D 플러스 2등급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A학교가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아예 손에 놓은 학생들이 B학교보다는 적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보실 게 바로 평균이에요. A등급이 아니라 평균입니다. 평균은 그 학교의 시험이 쉽냐 어렵냐를 보여주죠. 그러면 평균이 높으면 쉬운 거고 낮으면은 어려운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A학교는 평균이 80이 넘어요. 파란색으로 해야죠. 80이 넘네요, 다. 와, 이거 엄청 쉬운 겁니다. 80 넘으면 진짜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에 보면 나 전 과목 다 만점 받았어요 하는 애들 되게 많죠. 그게 시험이 쉬워서일 수도 있어요. 시험이 쉬워서. 그러니까 시험이 쉽다는 건 이런 거예요. 중학교에서 뭐 영어 시험을 보면은 그냥 본문에서 시험 나오는 데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휘, 어법 나오는 부분만 보고 하루만 공부하면 어느 정도 점수 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 경우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지를 직접 봐야 되긴 하지만 평균 점수를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물론 여기 있는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봐요. 그래서 평균이 높으면 좀 의심해서 보셔야 돼요. 그에 비해서 B학교는 A학교보다 어쨌든 많이 낮네요. 예, 10점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10점 가까이 이렇게 낮죠. 그러니까 B학교는 시험을 좀 어렵게 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요걸 이어서 볼 수 있죠. D등급의 차이가 혹시 시험의 난이도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러면 조금 복잡해지죠. 자, 그러면 여기 A등급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A등급은 중학교에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리가
대학교 잘 보낸다고 하는 학교들 있죠. 외고, 국제고, 뭐 과학고 등등 있잖아요. 그런 학교에 진학을 하려면 A등급이어야 되죠. 예, 뭐 넓게 보면 B등급이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사실 B등급이 그런 학교들 들어가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A등급이어야 되죠. 근데 중학교에서 A등급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요. 자, 보십시오. 아무리 적어도 19.3입니다. 19.3. 19.3이면요. 거의 20%잖아요. 한 반에 30명, 많으면 30명이니까 거기에서 6등까지는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탁월하게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탁월하게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수학이 34.5가 A등급이에요. 그리고 34.5면 3분의 1이 A등급이란 건데 이것도 탁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A등급의 분포를 보면 과학고, 국제고, 외고가 왜 A등급을 뽑으려고 하는지 알겠죠. 그리고 A등급이 왜 들어가는지 알겠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앞에 있는 평균하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이 높은 데서 A등급 받은 경우는 뭐예요? 야, 여기는 영어가 54.8%가 A등급입니다. 53.8%가. 그러면 이 경우에 평균이 높은 데서 받은 A등급은 뭔가 좀 진짜 A등급일까? 의심해 볼 만하죠. 근데 이에 비해서 평균이 다소 낮은 곳에서 받은 A등급은 그래도 공부 좀 하네. 게다가 여기는 D등급이 이렇게 많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자신의 결심을 잃지 않고 버텨냈구나 라고 하면서 높은 점수를 또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인 거예요. 뭐 숫자가 단순히 이렇다고 해서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봐야 되느냐? 이거를요, 고등학교에서 인근 고등학교까지 연결을 해야 돼요. 평준화는 인근이고요. 비평준화는 가장 많이 가는 학교. 선호하는 고등학교라고 바꿀게요. 평준화는 선호 고등학교. 비평준화. 아이고, 말이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비평준화는 선호하는 고등학교. 그래서 그 고등학교에 입결을 봐야 돼, 입결. 대입시, 대학 입시. 그래서 만약에 인근 고등학교가 대학을 잘 보내는데요. 평준화에. 그렇다면 여기 있는 A등급은 진짜 A등급인 겁니다. 실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 A 학교에서 많이 가는 인근의 고등학교가 대학을 좀 그렇게 잘 보내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A등급은 실력이 진짜 A등급은 아닌 겁니다. 예. 이 B 학교에서 많이 가는 고등학교 보니까 그 고등학교가 입결이 좋아요. 뭐 D가 이렇게 많고 뭐 이렇긴 한데 이 B 학교는 잘하는 겁니다. 진짜 A등급인 거죠. 근데 반면에 거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이 수치 그대로 받아들여셔도 되는 거죠. 여기는 D가 이렇게 많고 뭐 고등학교 보니까 거기도 대학교 입결이 별로 좋지 않고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D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면학 분위기에 직결되기 때문에 일단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평균인데 평균이 높으면 시험이 쉬운 거고 낮으면 시험이 어려운 거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A등급과 D등급의 재해석이 또 가능한 거죠. 아시겠죠? 이 순서대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무리로 꼭 뭘 해라? 진학을 가장 많이 하는 고등학교와 연결해서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중학교 자체의 고등학교 진학 결과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과학고. 과학고가 제일 중요합니다. 과학고는 전국 단위로 말 그대로 시험 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곳이죠. 전국 단위입니다. 전국 단위. 그래서 과학고는요,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뭐 얼마나 잘 보냈어, 못 보냈어 얘기할 때 흔히 말하는 학교들 있잖아요. 의대하고 스카이. 그걸로 보시면 돼요. 스카이급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A, B로 할게요. A 학교는 과학고 7명 이거 되게 많이 보낸 거예요. 여러분. 한 학교에 과학고 7명요 엄청 많이 보낸 거예요. 여기는 한 명 있죠. 근데 한 명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과학고 0명인 학교가 수두룩해요. 전국에. 엄청 많아요.
영명인 학교가 훨씬 많아요. 예. 근데 이제 과학고 한 명이면 가능성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쩌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런 학교들 있잖아요. 기적을 이루는 학생이 있습니다. 학교와 상관없이 내가 뛰어나, 내가 열심히 해. 그래서 가는 학교 있어요. 어쩌다 나온 학교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그래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거는 최소 3년 자료를 보셔야 되는데, 뭔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애매해요. 그리고 과학고도 보낼지 안 보낼지 애매해요. 근데 매년 한 명씩 나와. 매년 나와. 그 학교는 최상위층이 탄탄한 거예요. 그래서 최소 3년치 자료를 보셔야 됩니다. 최소 3년치 자료를 봐서 매년 한두 명이 나왔어요. 그럼 그 학교는 괜찮은 학교예요. 최상위층이 탄탄하다는 건 진짜로 공부하는 학생과,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학부모, 그리고 여러 부수적인 교육들 있잖아요. 그런 교육들이 갖춰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저 그 학교에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매년 과학고가 한두 명씩 나오는 학교는 믿으세요, 이거. 근데 과학교 영명 보낸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여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과학고 영명인 학교가 대한민국에 훨씬 더 많습니다. 예. 보내는 데가 극소수인 거야. 소수인 거예요, 소수. 극소수는 좀 그렇고. 근데 과학고 7명은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건. 자, 그 다음에 여기 외고 국제고 있죠? 외고 국제고가 좋죠. 예, 좋아요, 외고 국제고. 그런데 최근에 일단 여기다 써야 되겠네요. 2위는 외고 국제고인데, 의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자연계가 더 선호되는 상황이잖아요. 뭐 자연계 선호는 예전부터 점점 있어 왔고, 이제는 뭐 인문계 하면은 뭐 안 좋은 얘기도 있죠. 저도 인문계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속상합니다, 그런 현상이.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대학교 가려고 하면 인문계보다는 자연계 쪽을 더 생각해 두고 있고, 직업도 그쪽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2025년의 분위기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상과 맞물려서 외고 국제고의 인기는 예전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외고 국제고의 설립 취지에 입각해서 대학도 가라고 하면서 외고 국제고는 자연계에 진학하는 게 많이 불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고 국제고에 진학한다는 거는 나 의대나 자연계는 좀 안 가도 돼 라는 거를 깔고 가는 거예요. 그걸 깔고. 그래서 이 외고 국제고의 수가 절대적으로 그 학업 역량과 면학 분위기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예,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학업 역량과 면학 분위기는 나타내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외고 국제고는 성적을 봐요. 시험을 쳐요. 그러니까 학업 역량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애들이 많을수록 면학 분위기는 공부하는 쪽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외고 국제고 보시고요. 그런데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외고 국제고의 위상이 예전 같진 않다고. 여전히 높긴 하지만 예전 같진 않다고. 자사고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네. 자, 자사고는 전국 단위로 뭐 하는 그런 데 말고요. 그냥 좀 많이 있는 자사고는요, 시험을 보지 않아요. 일단 1차로 뺑뺑이를 돌리고 거기에 뽑힌 학생들을 면접을 보죠. 근데 면접을 볼 때 성적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냥 서류 제출할 때요, 성적 자체를 못 보게 이렇게 해요. 그리고 자소서에도 성적 얘기 있으면은 감점입니다. 그냥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성적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학업 역량을 나타내는 지표로서는 좀 별로입니다. 하지만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은 분명히 나타내요. 그래서 자사고 오는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들도 꽤 있어요. 이때까지 공부 안 하다가 갑자기 중3 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3 1학기 때 잠깐 나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공부하고 성적이 올라요. 당연히 오르죠. 중학교는 성적 오르기 쉽습니다. 그리고 오르고 나서 나 자사고로 가야 되겠다라는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막판에 재미 붙여서 공부 의욕이 막 생겨가지고 순간적인 치기로 그렇게 자사고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꽤 있어요, 꽤. 근데 그런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학습 의욕, 면학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특성화고는 좀 4년제 대학 진학과는 다른 경로를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뭐 취업이라든지 뭐 있잖아요. 그래서 특성화고가 많으면요, 그 학교가 일반 대학교 진학에 비춰서는 좀 맞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워낙 특성화고도 좋은 데는 되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이렇게 하나를 뭉뚱그려서 깎아내리듯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요. 그래도 일반적인 4년제 대학의 진학의 관점으로 보면은 좀 맞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율이 작을수록 대학 진학에 좀 더 적합하다고 봐야죠. 저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네. 여기 특성화고가 16.4% 있다는 건 꽤 많은 겁니다. 여러분 16.4%라는 거는요, 한 반에 30명이라고 했을 때 한 4, 5명이 특성화고 가는 거예요. 한 반에 4, 5명. 그리고 여기 예고최고 있죠? 예고최고 없는 학교도 많아요. B학교 같은 경우는 예고최고가 아예 없잖아요. 이제 이 분야로 가는 건데, 사실 예고최고 가는 거는 그 분야의 엘리트인 거죠. 그래서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고최고 간다는 건 그 학교의 뭔가 사회 경제적인 배경도 보여주는 거고, 왜냐하면 예고최고 가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다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고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보면은 예고최고 다니는 학생들이 진짜 공부 열심히 해요. 그리고 반듯해요. 네. 그래서 저는 좋게 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기타라고 있죠? 이 기타는, 고등학교는 기타라고 하면 재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어떤 이유로든 안 한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해외로 갔을 경우도 있긴 한데, 근데 이게 해외로 가면 국외 진학이라고 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타는 딱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네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미상, 이런 경우도 있어요. 미상. 이거는 아예 거치를 말하지 않은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또, 이 학교 분위기가 어떻구나 라는 걸 또 짐작할 수 있게 하죠. 네, 이렇게 해서 중학교 학교 알림이 정보의 의미를 읽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봤어요. 중학교의 학교 알림이 성적 자료를 보실 때 어떻게 보라고 말씀드렸죠? 첫째로 D 플러스 2등급, 그리고 둘째로 평균, 그 다음이 A라고 그랬고, 이 셋을 모두 연결해서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까지 드린 안내가요, 자녀가 자기에게 딱 맞는 학교를 고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계속 응원할게요. 화이팅!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